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잠시 그치겠고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5도 등 23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와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실향민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빈 트럭을 끌고 도망치듯 통일대교를 건넌 게 벌써 2년 8개월 전 개성에 차린 공장에 기계와 원자재를 그대로 남긴 채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의 세 차례의 만남. 불 꺼진 개성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은 듯 기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 서로 이렇게 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개성공단 가동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1951년 2월 한살배기 갓난아이를 둘러엎고 무작정 미군 보급선에 올랐습니다. 22살 며느리 검은 머리가 성김 백발이 되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아직 가슴에 사무칩니다. 우리가 살림을 지키니까 너희는 빨리 잠깐 갔다 오너라. 초도 섬에 가서 급실한 가서 한 열흘만 있다 오라고 했는데 열흘이 아니고 이제는 얼마야? 60년도 지나 60년. 아유. 김제 벌판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타양살이.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온 세월은 이제 68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사느라 고향은 신경 쓸 새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판문점의 봄부터 평양의 가을을 지켜보며 고향을 잃은 노인의 가슴은 다시 뜁니다. 영감 그렇게 고향 가고 싶어서 했는데 못 가니까 못 가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기가 막히지. 영감 못 봤으니까. 이게 더 그때 기가 막힐 것 같아. 가보면.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의 고용 위기 지역 지원 대책에 관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 존재한 간극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M 1차 협력업체를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GM 공장 폐쇄 이후 생산 라인 3개 가운데 한 곳만 간신히 가동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쪽은 그럼 사장님 다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일부분만 하고 있고요.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고용 유지와 연구개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 출연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금융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소위성 예산 말고 정말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쪽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까다로운 데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0, 50인데 불러주냐 이거죠. 자격증 10개, 20개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안 불러주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 존재한 간극을 확인했다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도나 자금 지원 방법이나 또 아까 금융 얘기도 해주셨는데 금융 측면에서 조금 이제까지와 다른 시각과 방법을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는 연속기획, 전통 수공예의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공예 인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작품 개발까지 과감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이민아 씨는 전통 한지로 꽃을 만드는 지화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1년 동안 임대료 없이 작업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튤립도 있고 뭐 동백꽃도 있지만 그런 꽃들을 실제 꽃처럼 닮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한지로 만들어서. 하지만 전주에서는 공예 작가들이 공방을 열 때 보조금 지원은 없고 상품 개발비는 한 건에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출신의 나요키 소노요 씨는 7분야를 전공한 공예 작가입니다. 지난 4월 공방을 열 때 기자재 명목으로 250만 엔을 지원받아 가나자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金沢市全体でそういう制度を作っている人に対してバックアップしようっていう体制が整っている地域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 작업은 유럽에서 들여온 레이스에 금박을 입히는 것으로 신기술입니다. 이 업체는 2015년 가나자와시에서 기술 개발비 100만 엔을 지원받아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가나자와시는 126건의 공예품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補助金をいただくことで、いろんなことにチャレンジができる、トライアルができる、試作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大きな力となりました。 가나자와시는 2014년에는 도쿄 긴자에 가나자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열어 공예 작가들의 전국 진출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本物の金沢の一端を感じた。次は本物の金沢に行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そういう目に見えない動線も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창업부터 작품 개발, 유통에 걸친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가나자와 공예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2016년산 쌀값이 끝없이 폭락하면서 지난해까지도 많은 지역 농협이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런 지역 농협의 어려움을 악용해 쌀을 대량으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판매 대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때 쌀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충남의 한 농협은 지난해 4월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양곡 유통업체 대표 57살 권모 씨 등이 대량으로 쌀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양곡 수매업자인 이들은 농협의 신뢰를 쌓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1억 원어치로 거래를 시작해 착실하게 신용을 쌓은 일당은 물량을 8억 원어치까지 늘려 싼 값에 팔아치운 뒤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2달 뒤 인천의 한 농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억가량의 쌀을 출하받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권 씨 일당의 사기 행각으로 큰 손실이 난 농협 담당자는 제3의 회사까지 끌어들인 뒤 서류를 위조해 채무를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농협의 양곡 수매 사업의 애로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농협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으면 담보를 제공하여 돌려막기 할 속셈으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권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에서 금으로 만든 장식 귀걸이가 출토됐습니다. 가야시대에 만들어진 이 귀걸이는 원형 장식이 달린 게 특징인데 백두대간 서쪽에서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금제귀걸이와 철제 고리칼 등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원형 장식이 달린 금제귀걸이는 백두대간 서쪽 지역에선 처음으로 출토된 사례여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가사적 추진은 물론 문헌이 미비한 장수가야의 옛 이름 반파찾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순창군 체계산 중턱을 가르는 구름다리가 내년 7월 공사가 끝나면 국내 최장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길이 270m, 높이 83m에 이르는 다리 위에선 섬진강의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장 섬진강 뷰라인 현수교가 완공이 되면 섬진강 생태 관광지와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500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원 옛 시청사 자리에 세워진 청소년 수련관이 다음 주 토요일 개관합니다. 지상 3층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수련관은 북카페와 체육관 등 시설과 함께 상담센터와 직업체험센터가 꾸려졌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낡고 망가져 흉물처럼 남았던 임실 종합경기장이 재정비를 통해 탈바꿈했습니다. 유해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은 친환경 소재로 교체됐고 선수 선발을 위한 높이뛰기 전용 공간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95살 김모 할아버지가 천장에서 떨어진 목조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이 떨어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TX 혁신역 설치를 둘러싼 당대당 갈등이 민주평화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13일 도당명의 성명에서 혁신역에 반대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비난하고 전북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반박했지만 같은 당의 조배석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도당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혁신역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시킨 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평화당에서도 잡음이 나면서 혁신역 문제가 소속 정당을 떠나 김제 완주와 익산 사이의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김영란법 위반자는 45명으로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등의 유착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도청과 출연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9,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0.2% 많은 것으로 3인 가족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거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도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460명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